네, 전일 코스피가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 물량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직전 거래일 대비 15포인트, 0.62% 하락하면서 2,419.32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0.37포인트 소폭 상승하면서 73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2,922억 원, 기관은 151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는 3,01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648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24억 원, 7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들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에서 마감됐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3.7% 하락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 넘게 떨어졌고요. SK하이닉스가 1%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LG화학 2% 하락했고요. 삼성 SDI도 2.9%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 마감했고요. 현대차도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2% 넘게 떨어진 가운데 네이버가 3.2% 올랐고요. 기아가 1.3%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섬유 의복 섹터가 4.3% 강세를 나타냈고요. 의료정밀, 운수창고, 금융, 유통, 화학업종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반면 비금속 광물 섹터가 2.6% 떨어졌습니다. 그 밖에 의약품, 운수장비, 전기전자, 제조, 증권업종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에코프로비엠이 2.9% 떨어졌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소폭 올랐습니다. LNF가 6% 넘게 떨어졌고요. 카카오게임즈가 2.6% 상승했습니다. HLB가 1.2% 올랐고요. 에코프로가 4.3% 하락했고요. 펄어비스가 2.3% 올랐습니다. 리노공업 0.7% 올랐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6% 상승한 가운데 천보 2%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 전거래일 대비 7원 30전 하락하면서 달러당 1,292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키움증권의 오현진 연구원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3대 지수 모두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시장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좀 견조하게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어쩌면 연준이 고강도 긴축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우려의 실망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대 지수 전부 하락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2% 가까이 좀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좀 우려를 키운 듯한 느낌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서비스업 그 지수 관련해서도 좀 생각보다 호조로 나오면서 관련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 최근에 어떤 주가의 반등을 이끌었었던 이런 속도 조절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가 부각된 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국내 증시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증시도 같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반등에 대한 이유가 어떤 신규 호재성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계속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피크아웃 아니면은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나 우려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면서 주가의 어떤 지수단에서만 계속 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경제지표 발표에 따른 어떤 증시 지수단에서의 변동성은 계속 좀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특이할 만한 미국 증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좀 낙폭이 컸었는데 사실 12월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모델 Y 생산량을 이제 상하이 공장에서 좀 감축을 하지 않겠냐라는 보도 이후로 급락을 했고, 물론 이를 바로 부인하긴 했지만 이러한 좀 센티 측면에서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대표적인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캐나다 연기금에서도 매도가 있었지만 관련해서 좀 뉴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태 동안 그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던 폭스콘의 이제 정저우 같은 부분 이제 이슈가 연말 12월 연말이나 내년 연초부터는 상당 부분 이제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애플이 탈중국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가까운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이제 베트남 쪽으로 제품 조립 계획을 좀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단기간에 이렇게 좀 숙련된 인력을 모으는 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 또 대표적인 특징주도 좀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테슬라, 애플도 체크를 해봤고,
앞서 저희가 경기 지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서비스 PMI가 예상보다 좋았는데 사실 그 이전에 나온 고용 보고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시장 예상치보다도 견조하게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다 임금 상승률도 시장 예상치보다 좋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경제 지표상으로는 뭐 좋은 뉴스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계속 이제 금리 인상 기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연준의 어떤 정책 변화나 이런 거를 좀 부각시킬 수, 아니, 그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아무래도 또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련한 어떤 연준의 그 정책 변화에 대한 그 동향을 또 살피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결국은 증시에 대한 어떤 유동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장에서 사실 이제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75bp가 아니라 빅 스텝, 50bp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보니까는 좀 줄어든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경제 지표 호조를 나타낸다면은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좀 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이제 블랙아웃 기간 전에 어떻게 예. 보면은 상당히 좀 뭐 비둘기적인 언급들이 연준 의원들 딴에서 있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아직까지 뭐 지금까지 어떤 빅스텝 기조 여기에 대한 전망이 크게 훼손되진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일단은 뭐 빅스텝 50bp 인상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다. 네. 빅스텝이. 그런데 이제 왜 그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2년물 수익률이 보니까 13bp 이상 올랐습니다. 4.4% 이상 올랐거든요. 네, 사실 최근까지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강세를 보여주면서 예. 50bp 그 비둘기적인 언급 이후 그 발언 언급 이후에는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최종 금리단에서에 대한 우려는 있었었지만 그렇죠.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었었는데 뭐 어제 경제 지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결국은 국채금리 또한 상승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네. 역시나 뭐 환율도 그렇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약세 기조를 보였었던 달러 같은 경우도 네. 이러한 불확실성이 좀 부각되면서 국채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까지도 좀 강세의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연준의 고강도 긴축 우려에 하락 마감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필살기 이동우 대표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다시 높아진 긴축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박스권에 갇힌 국내 증시 외국인 매도 속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오늘장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전일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뭐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로 인해서 등락을 거듭하긴 하겠지만 확실한 방향성을 좀 보이지 않으며 다음 주 FOMC 회의 전까지 답답한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11월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 다시 한번 고용이 강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50여 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한 실업률이 다시 시장 발목을 잡는 모습이고 연준은 예상보다 매파적인 행보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전일 발표된 ISM 비제조업 지표도 긴축 우려를 더 강화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조업 PMI 지표는 지난달보다 위축되었고 5개월 연속 위축세를 이어가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도 지속이 되면서 시장의 등락이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IT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연준의 속도 조절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하락을 이끌었고 주도주가 부재한 상태여서 개별주와 태반주 위주로 방향성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다음 주 회의 전까지는 이어질 듯합니다. 또한 중국 내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면서 과잉 방역보다는 중국 정부의 완화된 도시 방역 지침과 봉쇄 해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리오프닝 가능성과 공급망 우려 완화가 시장엔 긍정적으로 비춰져서 시장 하락은 분명히 좀 제한적인 상태가 이어질 듯하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현재 1,300원 이하를 맴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으로써 이제 시장 하락도 제한적인 상태가 유지될 듯한데요.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는 박스권 하단은 한 2,370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고 박스권 상단으로는 2,500포인트를 다시 도전할 것으로 보여 FOMC 회의 전에 박스권 장세를 기억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에선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종목 장세가 계속되다 보니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선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뭐 오늘 전체적으로는 하락으로 출발을 하겠지만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에 1,300원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1,920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환율이 지금 안정화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면 추후에는 이제 주도주 업종이 출현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종목별 개별주 장세는 한 2주 정도 다음 주까지는 이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와 위드 코로나 가능성에 소비회복주 관련주 모두 다 관심이긴 한데요. 그중에서 중국향 수출이 20%에서 30%대를 계속 지속해왔던 의료기기 쪽을 조금 실적 대비해선 재평가 쪽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서 클래시스, 오스템 임플란트, 비올 등을 관심 두시고요. 그리고 바이오제약은 이번 주말 미국 혈액학회가 개최 예정이고 시장 모멘텀을 찾고 있는 상태인데 다양한 학회 발표를 통해서 재차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는 모멘텀들이 바이오 쪽에서 나오기 쉽기 때문에 ABL 바이오, 알테오젠, NKMX 등을 관심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인도 5G 시장 수주 계약, 그리고 미국 버라이즌과 통신 협약, 그리고 국내 주파수 관련 할당 취소와 재계약 등으로 5G 관련주인 KMW, HFR, 기가레인 등을 관심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다음 주 12일에서 13일 열리는 12월 미국의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시장 방향성은 더 명확해질 듯합니다. 그 전에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거나 미리 금리 인상 목표치 상향으로 불안감에 흔들려도 FOMC 결과에 따라서 방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일도 박스권 장세는 좀 이어질 듯하고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중국 내 위드 코로나 가능성들이 이제 공급망 우려 완화를 해소해주고 중국의 소비가 살아난다는 점에서 시장의 하락의 대안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일 하락 출발 후에도 추가적으로는 하락보다는 이제 약간의 반등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도 장중 하락과 초반 하락 출발 시에는 오히려 조금씩 접근을 하시는 형태가 좋고 시가 상승 출발과 장중 급등 시에는 시장 종목과 일부는 현금화하셔서 시장 다시 하락하는 부분들을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이제 FOMC 회의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소비회복주, 미디어 엔터, 헬스케어 등 바이오 제약까지 개별주와 테마주 중심으로 보시고요. 그 이후로 이제 FOMC 이후로는 이제 5G 관련주와 IT 장비, 2차 전지 포함해서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동우 대표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입니다.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2,403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1% 약세가 예상되죠. 예상 체결지수 725포인트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양시장에 일단 좀 경계성 매물들이 출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줄줄이 약세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0.3%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1.9%, 0.3%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6만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는 1.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9,700원이죠. LG화학이 1.4% 하락 예상됩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1.8% 하락이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68만 4천 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네이버, 어제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유례가 상승했던 네이버도 오늘 장에서는 0.7% 하락이 예상되고요. 기아가 지금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 장에서도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줄줄이 좀 약세 흐름이 이어졌던 상황인데 오늘도 지금 호가에서는 보시다시피 에코프로비엠, LNF 모두 4%,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도 전기차 관련 종목 주가가 하락 흐름 보인 것과 무관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이런 투자 심리 위축이 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밖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HLB도 3% 넘게 빠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31,050원이죠. 펄어비스 0.9% 하락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2.5% 하락 예상됩니다. 리누공업도 소폭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제약 3.6% 약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4,100원이고요. 천보가 2%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34,100원.
100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도 보면은 사실 이제 그동안 어느 정도 코스피가 좀 반등세를 이어오다 보니까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온 듯한 느낌이니까 또 오후 들어서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승 탄력 자체가 좀 많이 둔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그 글로벌 증시 지금 지수 자체가 대부분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상단에 좀 갇혀 있는 좀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태 동안 뭐 외국인 매수세도 꾸준히 이어지다가 어제 같은 경우도 좀 매도세로 이어졌던 점, 그리고 뭐 최근에 어떤 특별한 상승 모멘텀 없이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인 반등 측면에서 뭐 아니면 수급, 뭐 MSCI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에서 반등이 왔었던 점을 감안을 하면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좀 장중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결국은 이런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의 성격이 뭐 크게 달라졌다기보다도 이제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 속에서 좀 포지션에 대한 청산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좀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당분간 이런 어떤 방향성이 잡히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봤을 때 사실 11월 한 달 동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매수를 보여준 상황인데 네. 12월 들어서는 그 매수 규모 자체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좀 뭔가 매매 포지션 자체도 많이 좀 변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워낙에 그 급락 이후에 네. 뭐 9월이나 10월에 이제 그 지수단에서나 아니면은 개별 뭐 대형주들의 어떤 밸류 측면에서도 뭐 바닥이다라는 인식도 강했었고요. 말씀드렸던 어떤 MSCI라든가 다양한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탈중국이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이 겹치면서 우호적인 수급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 뭐 올해 내내 거론되고 있는 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속도 조절이라든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실 이런 부분이 단기간에 이렇게 해소되기는 힘든 부분이라 그렇죠. 이게 추세적으로 뭐 상승 흐름을 수급적으로 계속 받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12월 FOMC에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장 방향이 좀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그런 만큼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번 주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뭐 다음 주 같은 경우 이제 말씀드리는 FOMC라든가 뭐 CPI 관련된 그 발표가 가장 좀 중요한 경제 지표로서 발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제도 그렇고 안 좋은 장 속에서도 중국에 대한 어떤 코로나 완화는 계속 지금 뉴스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해서는 계속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 같은 경우도. 근데 다만 이러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중국의 코로나 완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혜가 이제 과거 이제 코로나 네. 완화 전에 저희 국내 업체들에 대한 중국에 대한 그 시장의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했을 때 과연 그 수혜를 온전히 받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좀 확인이 필요한 만큼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뭐 테마성 네. 이제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은 좀 중장기적으로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가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는 이러한 부분을 매크로 이슈에도 상관없이 좀 성장할 수 있는 뭐 친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예. 아니면 개별 모멘텀이 있는 측면으로 결국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런 쪽으로의 어떤 기업들의 어떤 개별 모멘텀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뭐 어제장에서도 보면 대형주들 낙폭이 좀 두드러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럴 때는 네.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뭐 중소형주라든지 개별주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릴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환율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보면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해지면서 달러 환율도 1,300원을 중심으로 치열한 그 매매 공방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외국인 수급하고도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증시와도 좀 흐름이 비슷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위험 선호도가 높은 쪽에 대한 그 위험 선호도가 좀 높아지면서 이제 달러도 조금 약세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하락세 하방에 대한 그 압력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뭐 수요 둔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 심리에 대한 이제 그 심리는 계속 개선될 거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달러 같은 경우도 어제도 이제 그 서비스업 PMI 지수 발표 이후로 다시 소폭 그 상승 흐름을 보였던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당분간 이렇게 뭐 약세가 지속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가격 WTI가 76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참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됐다라고 좋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 이슈로 좀 해석을 하게 되면 수요 둔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공급과 수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가장 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역시는 또 그 공급 쪽인데 예. 최근에 아시다시피 러시아 같은 경우도 원유 수입 가격 상한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또 오펙 회의에서도 이제 추가 감산이나 이런 거 없이 감산 그 규모를 동결했거든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공급 측면이 좀 축소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감산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동결이 되면서 유가 같은 경우도 반등을 보일 수도 있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은 수요 쪽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예. 이러한 부분 이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다르게 양상이 펼쳐져서 당분간의 어떤 유가는 뭐 박스권 내에서 좀 계속 변동성만 키우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 변동폭도 좀 상당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지금 12월 달인데 사실 11월 말 또 12월 초만 하더라도 12월 그래도 산타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좀 기대 심리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글쎄요,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어떻게 보시나요? 갑자기 그 최근에 어떤 며칠 사이에 예. 좀 계속 뭐 어떻게 보면 앞서서 말한 걸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예. 있는데 그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계속 좀 시장에 대한 반응이 계속 극명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예. 산타랠리를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러한 부분이 경제 지표가 조금 잘 나오고 하면서 그런 기대 심리가 조금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라 사실 말씀드린 어떤 개별 종목 장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어떤 추세적인 반등이나 뭐 예. 산타랠리를 기대하기에는 뭐 여러 매크로적인 부분이나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네. 않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도 좀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메이저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중소형 개별주 쪽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사실 12월 달에 어떤 전략이 좋을지 쉽지 않고 사실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또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 잡는 것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예. 변동성도 사실 큽니다. 예. 최근에 애플의 뭐 MR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생산이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그 뉴스에 따라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관련 부품 업체들도 어저께 하락폭을 좀 키웠었고 예. 이런 어떤 변동성이 큰 장세는 계속될 걸로 보여지고는 있지만 결국엔 내년에 특정 모멘텀이 있어서 이를 좀 상쇄할 수 있는 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네네. 저희가 뭐 다양한 연간 전망 자료를 통해서 그런 모멘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섹터 얘기를 저희가 좀 개장하고 네.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12월 6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서비스 PMI가 예상치보다 좋았습니다. 경제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연준이 고강도 긴축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요. 경계성 매물들이 출회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만 하더라도 외국인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12월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좀 지켜보겠다라는 관망 심리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출발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0.89% 하락합니다. 다시 2,400선을 좀 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2,396포인트. 이게 박스권 상단에 다다를수록 오히려 또 하방 압력이 좀 세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고요. 코스닥 1% 떨어집니다. 725포인트, 724.9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오늘 1%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떨어집니다. 59,600원이고 LG 에너지솔루션도 1% 떨어지죠. 55만 6천 원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7% 떨어집니다. 82만 7천 원이고 SK 하이닉스도 1.3% 하락 중입니다. 8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이 1.7% 떨어집니다. 68만 4천 원이죠. 삼성 SDI도 1.4% 하락 중이네요. 68만 7천 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약세고요. 현대차, 네이버 각각 1%에서 2% 하락 중입니다. 기아가 0.6%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우세한 상황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실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7% 떨어집니다. 104,9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하락 중이고요. LNF가 2.4% 떨어집니다. 202,000원. 카카오게임즈 1% 떨어지네요. 42,800원이고 HLB도 1.2% 하락 중이죠. 그리고 펄어비스 2.4% 약세 44,700원. 에코프로 1.5% 떨어지고요. 리노공업, 셀트리온전 모두 2%에서 1% 하락 중입니다. 천보도 1.8% 하락으로 23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하고 기관이 삽니다. 각각 294억 원, 120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41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봤을 때 오늘 전기전자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에서도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지금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업종 흐름 봤을 때는 역시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 특히 철강 금속 섹터, 의료 종밀 섹터 쪽으로 지금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2%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149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102억 원, 기관은 3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 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오늘 달러난을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11원 60전 상승한 1,304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연준이 긴축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고강도 긴축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외환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달러 환율이 많이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네요. 앞서서 저희가 시장 얘기를 나눠봤는데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수가 올라가고 대형주가 올라가기보다는 중소형 개별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그런 측면에서 12월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될 섹터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네, 다양한 섹터군들이 개별적인 어떤 산업 내에서의 그 모멘텀들을 좀 찾아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최근에 반등의 폭이 컸었던 인터넷 게임 쪽 관련해서도 간단히만 언급드리면은 사실 그쪽 관련해서는 워낙에 주가가 유동성이 좀 축소되면서 가장 어떤 그 플랫폼 업체를 위시한 다양한 업체들이 가장 주가 낙폭을 좀 키웠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바닥 다지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었고 지금 측면에서는 이제 내년을 봤을 때 결국 경기 침체나 여러 가지 투자 축소 측면에서 광고비가 이제 절대적인 인터넷 업체 같은 경우에 그 수익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마냥 이제 공격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인터넷 검색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네. 기업 입장에서도 가장 좀 효율적이거든요. 단순 예전에 어떤 디스플레이 관련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훨씬 좀 효율적인 부분이라 지금 이제 주가나 지금 어떤 산업에 대한 기대감 좀 낮아진 시점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얼만큼 좀 견조하게 내년에 이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메타버스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이제 성장에 대한 이제 플러스 알파를 기존의 어떤 견조한 실적에 얹을 수 있는지 업체에 따라서 네이버 같은 업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쪽 인터넷 관련된 업체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밖에도 사실 내년에 결국은 모멘텀을 받는다는 게 어떤 매크로 영향 없이 성장의 가시성이 높은 거거든요. 네. IT 쪽에서도 전반적인 IT의 전방 산업은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도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의 어떤 투자 사이클이 좀 시작된다라는 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내년 1월 달에 이제 예정되고 있는 차세대 서버용 CPU 이제 출시에 따라서 관련된 수혜 업종들, 수혜 업체들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밖에 오늘은 이제 테슬라 뉴스로 인해서 2차 전지 업체들이 계속 빠지고는 있지만 사실 내년에 가장 좀 성장이나 이런 가시성이 큰 게 이제 2차 전지나 아니면 방산 쪽 이런 예. 쪽이거든요. 이런 부분 업체들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산업들입니다. 최근에 어제 오늘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쪽도 그렇고 셀 쪽도 그렇고 낙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럼 이럴 때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해봐도 괜찮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결국은 단기 변동성이야 예측하기 힘들 수는 있겠지만 어떤 내년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아무래도 내년이 성장이 상당히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드물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담보하고 있는 그런 섹터 내 접근은 계속 좀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 혹시 좀 해지 차원에서 좀 담아둘 섹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해지 차원에서 담아둔다면은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해지를 해야 된다면은 아무래도 너무 고밸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탄탄하게 좀 실적 쌓이면서도 좀 바닥권에 있는 업체들. 그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바닥 인식이 드러나면서 수급이 그쪽으로 쏠렸을 때 이제 네.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던 업체들이 좀 수급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탄탄하게 내년에 실적을 보일 수 있는 뭐 뒤에서 업체 설명할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관련해서 내년에도 이익이 견조한 뭐 반도체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 딴에서 그 매수를 같이 해놓으시면 충분히 네. 해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도 그렇고 아니면 뭐 면세점 관련주, 여행 관련주.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가격 조정을 거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어떨까요? 앞서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사실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네. 이제 저희 뭐 하우스 뷰나 이런 걸 좀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기대감이 커진 거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관련해서 이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이 화장품도 그렇고 뭐 네. 여행 관련해서도 그렇고 코로나 때 상당히 위축됐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는 충분히 이제 최근 뭐 1, 2년간 계속 반영이 됐었었고 실적도 같이 좀 부진한 부분도 있었었는데 지금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뭐 플러스 될 수 있는 모멘텀들이긴 해요. 네. 근데 다만 최근에 이미 반등도 좀 세게 왔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자면 단기에 반등한 업체들에 대한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업체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중국 과거 이제 코로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과 네. 비교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변화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봤을 때 과연 온전히 그 전처럼 수혜가 관련 국내 업체들한테 올지를 판단을 해보면은 그렇게까지 이제 단기에 강한 반등이 오는 업체들은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아이폰 관련 종목 지난주에 또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네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BH인데 예. BH 관련해서도 뭐 LG노텍도 그렇지만 결국은 애플에 대한 생산량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계속 있었었거든요. 사실 애플이라고 물론 과거 보면은 많이 이제 경기 침체나 수요도나 우려에도 많이 선방은 해왔지만 사실 완전히 여기서 이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는 걸 어떻게 보면 좀 증명을 했다라고 볼 수 네네. 있고 거기다가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폭스콘의 정저우 사태가 좀 일어나면서 더 우려가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몇 가지 팩트를 좀 점검을 해보면 일단 부품단에서의 지금 4분기나 이런 생산량 하락에 따른 부품단에서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요 둔화로 인한 어떤 생산량 감산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어떤 베트남이라든가 다른 뭐 상하이 공장이라든가 다른 공장 쪽으로 급하게 돌리면서 오히려 주문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4분기까지 부품 업체단에서의 실적은 시장의 우려와 다르게 상당히 좀 견고할 거다라는 점이고 이제 연말이나 연초 관련해서 그 폭스콘 공장도 좀 정상화되고 한다면은 체크해야 될 부분은 1, 2분기에 과연 수요가 이제 계속 이어질 거냐라는 부분인데 애초에 이제 뭐 3, 4분기가 계절적으로 성수기이기도 하고 1, 2분기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힘들겠지만 어떤 수요 침체나 이런 거에 따른 영향력이 좀 극대화되지 않는 선에서는 생산량에 유의미한 어떤 좀 변화가 있기는 힘들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저는 관련한 이제 뭐 이슈가 계속 부각되면서 BH 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다소 좀 그 영향을 받았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좀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BH 전략 저희가 또 추가로 들어봤고 나무가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인데 카메라 모듈 업체잖아요. 네네. 이 종목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나무가 관련해서는 일단은 가장 좀 모멘텀적인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 카메라 모듈 쪽 관련해서는 기대할 게 없어요. 아무래도 뭐 그 전방 산업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년에 애플이 MR 기기 출시를 상반기 중으로 생산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에 관련된 뭐 XR이나 MR 관련된
부품 업체들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작용을 했었었는데 네. 어저께 관련 업체들 뭐 유프렉스나 기존의 업체들이 상당히 낙폭을 키웠었던 부분을 보면은 이 애플에 대한 생산에 대한 예상이 조금 늦춰졌어요. 하반기로 늦춰지면서 확실히 좀 꺾였었고요. 다만 사실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애플 쪽으로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건 아니었고 지금 3D XR 기기가 성장하게 됐을 때 같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기존의 2D 카메라 모듈이 아니라 이제 3D 센싱 쪽이었거든요. 나무가는 기존에 이제 삼성과 관련해서 이제 기술을 납품했던 적이 있어서 그 모멘텀에 대한 영향은 계속 있겠지만, 뭐 센티에 대한 영향은 계속 받겠지만, 일단은 안정적인 실적 하에 내년에 애플이 됐든 삼성이 됐든 XR 기기 출시가 대형 업체단에서 나오게 된다면 나무가가 직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뭐 단기간에 뭐 센티는 지금 안 좋겠지만 네네. 내년에 대한 성장성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번 주에 또 뭐 중소형주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 네. 종목 있으면 또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번 주 말씀드릴 종목은 아비코전자라는 아비코전자, 전자. 예. 그 아비코전자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이제 내년에 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모멘텀으로 추가 성장이 가능한 건데 네. DDR5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사실 내년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방적인 산업이나 이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보긴 힘든데 개별적으로 이 안에서 좀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결국은 차세대 기술 쪽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방 업체들이 투자를 좀 줄이기 힘든 부분이라 여기서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차세대 쪽이라 본다면은 뭐 테스터 SSD에 대한 차세대 뭐 테스터 장비 같은 업체들도 수혜를 보겠지만 네. 결국은 DDR5, DDR4에서 DDR5로의 비중 변화 본격화가 되는 해가 내년으로 볼 것으로 봐서 관련된 업체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봐도 사실 DDR5 개발이 완료됐음에도 그 수요를 가장 크게 뒷받침할 수 있는 차세대 서버용 CPU가 안 나오면서 출시가 계속 밀리면서 실질적인 DDR5로의 어떤 수혜가 올해도 좀 계속 밀린 감이 있었는데 네네. 일단은 AMD도 제노아를 발표를 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에 발맞춰서 이제 인텔도 차세대 서버용 CPU를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이제는 더 밀리기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차세대 서버용 CPU가 발행이 된다면은 관련해서 이제 DDR5 쪽 관련 업체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비코전자 이제 개별적인 기업 업체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물론 지금까지는 DDR5 쪽 관련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잡히고 있는 건 없어요. 다만 본업 쪽이 그래도 체질 개선을 통해서 좀 수익성 개선이 되는 점도 좀 주목이 되는 게 일단은 100% 자회사였던 아비코테크 이제 PCB 전문 업체인데 여기가 계속 적자 기조를 이어오다가 올해부터 좀 흑자 기조로 바뀌었고요. 네. 특히나 이제 반도체 패키징 쪽 이제 신규 사업 시작되면서 오히려 수익성이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최근 아비코전자의 어떤 수익성을 계속 개선시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IT 아비코전자가 이제 전반적인 IT에 들어가는 이제 수동전자 부품을 주로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IT 핸드셋도 그렇고 전반적인 IT의 어떤 출하량 축소 우려로 인해서 외형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다만 거기서도 긍정적인 거는 수익성 개선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게 일단 네. 생산 기지를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부분으로 옮기면서 상당 부분 고정비 축소 효과로 인해서 수익성을 계속 좀 개선시키고 있고요. 거기다가 고객사 단에서의 어떻게 보면 수동 부품의 국산화 수혜로 인해서 점유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전방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상관없이 본업에서 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년에 기대되는 DDR5 관련해서는 네. DDR4에 안 들어가던 부품이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제품이 이제 DDR5 출시에 따라서 같이 들어갈 걸로 보여져서 이러한 부분도 내년에 어떻게 보면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자체가 좀 답답하게 횡보하는 상황인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결국은 계속 지연됐었던 DDR5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서는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이제 1월 달로 예정이 되고 있는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가 예정대로 출시가 된다면 이런 어떤 횡보의 주가 흐름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하고 만나서도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자체에 좀 수정할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면 우리나라 자동차 쪽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고는 합니다만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사실 아무래도 워낙에 좀 그 시장에 대한 특히나 저희 국내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에 대한 어떤 의견이 좀 반영되지 않은 법안 그렇죠. 위주로 얘기가 됐었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좀 조절의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고요. 결과적으로 뭐 당장 어떻게 보면은 뭐 기존의 어떤 이런 생산 기지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미국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내 업체들에 대한 요구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뭐 저희 배터리 생산 기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연동이 될 텐데, 관련해서도 사실 좀 국내 업체들에 대한 요구가 좀 반영되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혹시 지금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은 말씀드린 이제 테마성, 지금 네. 결국은 어떤 주도적인 섹터가 계속 없다 보니까 뭐 네. 2차 전지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 네네. 또 낙폭이 가대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테마성이라든가 뭐 네옴시티도 예. 뭐 해가지고 아직은 구체화되기 좀 힘든, 뭐 실적으로 단기간에 좀 구체화되기 힘든 부분에 따라서 수급에 의해서 좀 주가 변동성이 큰 네. 상황이에요. 사실 중국의 코로나 완화도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도 일부 좀 포함이 되겠지만, 사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오른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어떤 실적으로 꽂히고 있는 그런 가시성이 좀 떨어지는 예. 산업이나 업체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믹스 네. 내일 그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게 되죠. 네네, 맞습니다. 뭐 관련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들을 뭐 제가 커버하지 않아서 언급을 네네네. 뭐 구체적으로 하긴 힘들겠지만 예. 사실 최근에 뭐 몇 달간 관련 업체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거쳐야 될 어떤 뭐 가상화폐 쪽 관련된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려는 업체들의 딴에서는 거쳐야 될 어떤 정화작용으로도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다만 그런 측면에서 관련 업체들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이제 사업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던 상장사들도 단기간에 어떤 주가나 이런 센티 측면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서 관련해서도 좀 유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 오늘 코스피가 다시 또 2,400선이 좀 회복이 됐어요. 뭔가 더 빠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심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없지만 예. 하락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계속 반영돼 왔던 어떤 뭐 금리 인상 기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반영돼 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하우스에서도 뷰를 자체를 거의 박스권으로 이제 월 단위로도 코스피 같은 경우를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 박스권 내에서의 어떤 변동성만 키우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2,400선 전후로의 어떤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또 종목에 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0분 지나갑니다. 어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네이버, 삼성 SDI, 호텔신라,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페이 순매수했습니다. 일단은 좀 보합 또는 하락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래도 양봉으로 전환된 종목들도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 롯템, 또 삼성전기, 하나금융지주, 포스코케미칼,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강보합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LG생활건강, 삼성전기, 네이버, LG노텍이죠. 일제히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신세계,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FNF, 롯데케미칼입니다.
지금 신세계가 소폭 올라가고 FNF도 0.3% 상승 중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갑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볼게요. 코스피 그래도 낙폭 좀 빠르게 줄여냈습니다. 2,405포인트까지 좀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1%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724포인트입니다. 오늘 12월 6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